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자료 하나 줬을 텐데, 그 자료 하나 좀 봅시다. 저도 자료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료. 저 뒤에 자료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예, 예. 아, 예. 미리 좀 와서 미리 적어 놓으려고 했는데 좀 그러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을 공부했죠.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 토지를, 국토를 잘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그 규제법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었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국계법은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국가계획이라는 최상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그 내용이 우리가 지구기사지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기사지 해서 용도지역, 지구, 그 다음에 구역, 그래서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4개 용도, 4개 용도가 도, 관, 농, 자라고 해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9개. 들어서 경관에 취해서 한번 따라 해봐요. 경관에 취해서 뭐 보고? 개 보고 방방특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이제 9개. 경관지구,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해서 9개 지구.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 개도, 수시입이다라고 해서 5개 개발지향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입시, 그래서 시가화 조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의 설치와 정비 개량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 계획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죠. 바로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었죠. 그 3가지 사업이 우리는 도시 안에다가 도로 깔고 공원을 만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신도시, 그렇죠. 우리 지금 대구로 말하면 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 동쪽에 혁신신도시 반야월, 혁신신도시가 들어서고 그 정반대 방향에 저기 달서구에 뭐라 그러? 테크노폴리스인가? 테크노폴리스.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지금 양쪽으로 개발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 또 이렇게 개발되겠죠. 그리고 도시가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면 이 도시가 점점 커질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배운 대로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그 경우는 동심원 이론 또는 원심원 이론이라 했죠. 이렇게 이제 도시가 커져요. 커지면 전체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가 또 큰 도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안에다가 도로, 공원 까는 사업이 도시군계획 사업. 이렇게 신도시, 혁신신도시, 테크노폴리스 뭐 이렇게 신도시 만드는 이런 사업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도시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노후가 되고 정비가 됩니다. 그럼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래.
도시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 우리 정비 사업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순서적으로 이거죠. 도시개발 사업은 2편의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정비법인데, 이걸 법 제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서 6문제, 여기서 6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국계법은 워낙 귀중한 거니 소중한 거니까 여기는 12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문제 30%가 출제가 돼요.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한 달 만에 강의 진도를 이렇게 겨우 끝냈죠. 그럼 이제 2편에 해야 될 게 도시개발법이고 3편에 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2편에 도시개발법하고 그 다음에 제3편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요 법은 주거환경 정비법. 요 법은 이 국계법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국계법의 내용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 법은 국계법의 자식이야.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자식이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거 하나 정도 요번 달에 하고, 그다음 이거는 어차피 다음 파트로 미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칠곡은 무의된 건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오늘 수업하고 구정회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만에 앞으로 해야 될 게 국계법, 재발법, 정비법, 오늘 이거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빼고 그래도 건축법, 주택법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루 정도를 뭐 보강을 하든지 어떻게 수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보강 타임이 또 없어. 참 애매해. 그래서 한데 아무튼 오늘은 이 도시개발법의 프린트를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도시개발법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고 사업에 관한 법을 전혀 안 보고 건축법을 건너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또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개발법을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도시개발법은 일단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동시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 계획의 수립과 구역의 지정 고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시행되는 사업이 우리는 도시개발 사업이야.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럼 여기 비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다. 개발구역 안에 시행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인데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도시개발 사업은 자, 방금 말한 대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구역 안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또는 산업이나 또는 정보통신, 생태, 문화나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여기서 단지하고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래서 개발구역 안에서 이런 주택단지나 시가지나 상업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이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다. 그 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이 우리는 도시개발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인데 이 개발사업의 절차는 이렇게 땅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땅,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만들어서 주는 환지 방식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을 섞어서 하는 무슨 방식? 혼용 방식도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의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반투문 수용, 반투문 환지 이렇게 해서 혼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개발구역을 정해놓고
계획과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런 방식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이 구역, 도시개발구역, 북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장소예요. 한마디로. 어디서 하느냐? 이 구역에서 한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인데 그 사업의 절차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우리는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213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법 전체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자, 1단계는 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큰 그림에 제목에 출처되죠. 2단계는 실시계획 단계입니다. 3단계는 수용사용 방식 단계, 4단계는 환지 방식 단계 이렇게 해서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이 무슨 법이냐? 개발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했죠. 그럼 이 개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단 도시개발구역이 무엇이다, 개발사업이 뭐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아까 개발구역은 뭐냐 했어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장소, 그렇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 된 구역이니까 이게 장소야. 이게 도시개발구역이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 214쪽에 개발사업이 뭐냐. 반드시 이거는 개발사업은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니고 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이 구역 안에서 시행됩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산업, 유통, 정보통신, 이런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이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법, 국계법하고 이 도시개발법과의 관계는 이거는 어머니야. 국계법은 엄마야. 그리고 이거는 자식이야. 그래서 모자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러니까 어머님이죠. 국계법이. 국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국계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국계법이 엄마니까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 공용환지와 공용수용이라고 했는데 도시개발법의 중심적인 수단은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공용 제한해서 공용수용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중심적인 수단은 공용환지예요. 그러니까 환지는 뒤집힐 환자 땅지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되기 전에 이 땅을 자 요렇게 바뀐다고 보죠. 자 옛날에 요렇게 여기가 철수내택입니다. 우리 반에도 우리 반장님이 철수시죠. 예, 철수내택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영수대 집입니다. 이쪽에는 금이시 집이고 좀 웃지도 않아네. 금이도 없나 여기? 금이시도 있고 여기는 덕배시 집이고 가수 조덕배 씨를 아는데 덕배 씨 반가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는 산이 있고 논밭이 있고 별로 집들이 드문드문 있고 별로 개발이 덜 된 그런 지역입니다. 개발이 많이 되면 신도시가 되기 어렵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모님.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은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신도시화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곽지, 변두리에다가 한다 이거죠. 그럼 이런 지역을 요렇게 이제 사통팔방 도로를 만들고 옛날에 없던 공원 만들어주고 관공서, 학교 이와 같은 관공서나 시청, 청사나 학교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중심 상가를 조성하겠죠. 여기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모든 게 다 해결돼. 이게 중심 상권이 요렇게 구축이 되겠죠. 중심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부지나 단독주택 부지나 빌라 단지나 이렇게 해서 조성해서 완전 이 지역이 이렇게 얼굴이 달라진 거죠. 사람의 얼굴을 고치는 걸 성령이라 합니다. 땅의 모양새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성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얼굴은 자주 뜯어 고치면 그 뜯어 고치고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얼굴을 많이 뜯어 고쳐가지고 엄청 흉하게 돼가지고 TV에 나온 적도 있죠. 옛날에 그 성령이라는 말을 한 나오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어떤 그 대학을 금방 나온 예쁜 아가씨가 이게 남자가 문남성이 찾아 들고 자꾸 찝찝거리니까 앞발로 차버리고 뒷발로 차버렸어요. 그 나이가 그러다 보니까 30이 넘었어. 그때가 넘어서 시집을 못 가고. 그 침대에 들어 누워서 배 깔고 딱 잡지책을 보니까 그때 잡지책이 선대의 서울이야. 선대의 서울. 황금희 씨 많이 봤죠? 그랬죠. 아마 그래서 이쁘신가 보다. 선대의 서울. 선대의 서울을 보니까 여자인 자기가 봐도 너무 이쁜 거야. 내용은 안 읽어보고 그냥 찍 찢어가지고 얼굴이 이쁘니까. 그 찢어가지고 호주머니 바바리 코트 속에 넣어가지고 강남에 뭐 성형외과에 가서 이대로 좀 고쳐주시오 하니까 마침 수술이 잘 돼서 그대로 고쳐진 거야. 누가 봐도 너무 한판이야. 한판. 사진과 똑같아. 사진 속의 여자야. 그래서 선을 봐가지고 삼성의 모 대기업의 간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대. 신혼여행을 그때는 뭐 열차 타고 부산 가잖아요. 부산. 아니면 뭐 멀리 못 가죠. 한마디로. 바쁘니까. 그래서 신혼여행을 기차 타고 그때 새마을열차밖에 없으니까 새마을열차 타고 딱 이 신혼여행 부산을 가는데 덩치 이따만한 하마 같은 놈들이 찾아와서 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신분증의 사진하고 지금 얼굴 사진하고 너무 완전히 판때기가 완전히 달라. 달라도 그 많이 다르면 안 되죠. 한번. 그러니까 신혼 첫날 밤에 어디가 주무셨는지 아세요? 안가에 있었다. 안가가 뭐예요? 그 당시 안가는 안기부예요. 안기부. 그 왜 그러냐? 그 잡지 속에 나온 그 인물이 간첩 혐의자로 수배된 인물이야. 그 내용을 안 읽어보고 그대로 복사를 했으니까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가 국정원 직원들이 안기부 직원들이 잡아간 거야. 실은 첫날 밤에 완전히 뭐 다 망쳐버렸지 뭐. 이혼을 했을까? 잘 살고 있을까요? 신랑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혼을 해버렸대. 못해. 이혼이 하고 뭐 혼인신고도 아닌데 뭐 이혼이고 뭐 있나. 그대로 끝나버렸대. 이거 너무 자주 고치면 안 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뜯어 고치면 안 돼. 땅은 뜯어 고치면 뜯어 고칠수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땅의 가치야. 요게 종전의 땅이고 요게 새 땅. 요게 환지란 말이에요. 그럼 요 땅을 여기다가 요 사람은 여기다가 요 사람은 여기다가 요렇게 새 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 환지박이. 수용은 너가 나가. 니 나가. 보상금 줄 테니까 땅 주고 나가시오. 내보내버리고 확 밀어버리고 이렇게 바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거를 프린트 그림을 쫙 한번 봐봐.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 프린트 그림에 보니까 수용이 있고 환지가 있죠. 보이나요? 자, 수용이는 개발구역을 동그라미 속에 5개 매수했대. 얼마에 매수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사업시행자가 거기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5억 주고 내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5억 주고 땅을 사가지고 내보내고 땅을 반듯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얼마로 매각했어? 얼마? 그러니까 5억짜리 땅 사가지고 토목공사해가지고 땅 반듯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10억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개인에게 분양했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게 무슨 방식이야? 수용 방식이야. 자, 그 밑에 환지 방식은 A 토지가 있잖아요. 생긴 모양이 엉망진창이지 한마디로. 그렇죠? 자, 그런데 반듯하게 정비해가지고 새 땅으로 A 토지에다가 위치를 옮겨주죠. 이게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다 이 뜻이야. 알았습니까? 아, 요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해두고 가자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 환지 방식의 수단은 땅의 모양이나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헌 땅 대신에 새 땅을 주는 거고, 공용 수용은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보상금을 주고 땅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게 공용 수용이다. 이 두 가지가 도시개발법의 중심 수단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15페이지에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죠. 자, 여러분, 이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거기다가 구역을 여기다가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 주거도시로 만들 것이냐, 산업도시로 만들 것이냐, 이거를 아까 도시개발구의 주거, 상업, 산업,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잖아. 그럼 이런 주거도시로 할 것이냐, 상업도시로 할 것이냐, 산업도시로 할 것이냐, 이런 단지로 할 것이냐, 시가지로 할 것이냐, 이런 밑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옛날에요, 계획을 미리 발표를 하고 나중에 구역을 고시했다가 건설부 장관이 이거 됐어요. 됐어요. 왜? 자, 1기 신도시 끝나고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인가 그 발표를 할 때 판교 신도시 만들 때, 그 얼마 안 됐어요. 판교 신도시 만들 때 경기도 오포, 그 다음에 그 경기도 인덕원 옆에 과천, 이 후보 지역이 신도시가 수도권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발표가 나니까 장소는 구역은 얘기 안 하고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발표가 나니까 언론에서 막 후보 지역을 지금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저기가 경기도 오포, 경기도 과천, 옆에 또 어느 지역 이래가지고 막 떠드는 거야. 떠드니까 삽시간에 평당 10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을 띄뿌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땅값이 오르는 거야. 그렇게 올려놓고 딱 한 군데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게 바로 판교란 말이야, 판교. 이래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땅값을 올리는, 땅값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의된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발표하면 안 돼. 계획과 개발구역을 같이 이렇게 고시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나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데 주거도시로 하겠다, 상업도시로 하겠다, 산업도시로 하겠다는 밑그림은 미리 그려지는 거잖아. 발표는 안 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의 수립과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발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죠. 자, 개발계획의 수립은 일단 수립의 시기가 언제 수립하느냐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수립 시기가 언제 수립한다. 원칙은 구역 지정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215페이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예외가 나오죠. 예외는 구역 개발계획의 수립을 먼저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그러니까 먼저 선구역의 지정 이후에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 자,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경우가 방금 본 우리가 공자 생도 30국이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예외 국가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거죠. 자, 결국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공모 줄 쳐두시고요. 공개 모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1번에 자연녹지, 2번에 생산녹지, 그 다음에 3번에 도시지역 밖의 지역, 도시 외의 지역이다.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적인 면적이 30% 이하의 지역. 그리고 이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경우. 자, 이래서 공자, 생도, 30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요거는 개발계획을 공모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바깥이다. 그리고 주거상업, 공업적인 면적이 30% 이하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먼저 구역을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공자생도 39이라고 하는데, 자, 요 두 가지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한 30% 정도가 되고요. 여기가 녹지 지역이나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이런 지역이 70%인 경우다. 그러면 개발된 지역보다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더 많으니까 이때는 단계별로 당장 개발 계획을 짤 필요 없고 단계별로 계획을 짤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것.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의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게 경부라인이에요. 그럼 경부라인은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보니까 호남 평야하고 그리고 강원도 쪽에는 개발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농림부 장관이 지정할 거예요. 농림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정하고, 또 이쪽에는 관광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장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봐요.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4번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 이런 지역은 당장 계획을 짤 필요 없이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단계별로 계획을 짤 수 있다. 왜? 미개발 지역이니까. 개발이 덜 된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계별로 계획을 짤 수 있는 지역은 공자생도 39이다. 다 같이. 공자생도 39. 시작. 공자생도 39.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의 수립 동의입니다. 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때는 동의가 필요해요. 이때는 동의가 면적의 3분의 2 땅을 소유하고,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의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요거 줄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지정권자가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때는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의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소유자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17페이지 넘어가서 3번에 개발 계획의 내용입니다. 안 하고 넘어가는 걸 그냥 아주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계획의 내용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개발 계획의 내용은 일단 많네요. 자, 많아요. 이 많은 걸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말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1번부터 5번까지를 기본적인 사항이야. 무슨 사항? 자, 1번부터 5번 사항을 묶어서 기본적인 사항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6번부터 12번까지 6번부터 12번까지는 계획에 관한 사항. 여기는 뭐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환경 보전 계획,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재원 조달 계획, 계획이죠. 계획에 관한 거. 그 다음에 13번부터 13번이 아니고 14번부터 15번, 16번, 17번, 14, 15, 16, 17. 자, 그러면 14번부터 14, 15, 16, 17. 자, 17번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자, 먼저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구역 지정 이후에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요거죠.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것이 14번부터 17번까지인데, 자,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그 14번부터 17번은 꼭 체크에 빨간색으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14번에 보면은 비용 부담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15번에 수용과 사용. 그 다음에 16번에 임대주택과 세입자 주거대책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17번에 순환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딱 넣읍시다. 비수사, 임세순 시작. 비수사, 임세순 시작. 자, 비용부담, 수용과 사용, 그리고 임대주택, 세입자 주거대책, 그리고 순환개발. 자, 비수사, 임순 시작. 비수사, 임순. 자, 비용부담과 수용과 사용, 임대주택, 그 다음에 순환개발. 자, 이 네 가지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해 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계획을 짤 때 계획의 수립의 기준이죠. 자, 기준은 역시 국장이 정하는데, 일단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자, 상위 계획에 부합하라. 그럼 상위 계획이 뭐냐? 여기서 이 도시개발 사업은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 기본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상위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그러면 광역은 기본 계획에 지침을 주고, 기본은 광역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리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기본은 관리계획에 지침을 주고. 근데 이 앞에 국계법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위계획인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계획을 짜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득의 부합이다. 이게 기준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양갈로 2번에 복합기준이 330제곱미터, 330만이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로 개발 사업한다. 우리가 330만 제곱미터가 하면 평수로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이상의 도시로 개발한다. 그럴 때는 복합 기능이 복합도시화가 되도록, 도시 기능이 되도록 서로 조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짜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성의 기준은 제일 밑에 3번.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최고 높은 사람이 기준을 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와서 개발 구역의 지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순서적으로 계획을 짜놓고 구역을 지정한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정리가 어려우니까 계획과 구역을 같이 정하는 게 원칙인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계획이 여기다가 무슨 도시로 만들겠다는 이 밑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계획의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거야. 수립권자도 지정권자고 구역의 지정권자도 지정권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립 시기부터 먼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수립권자부터 나와야 돼요. 수립권자가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이거야. 지정권자. 그래서 계획의 수립자도 지정권자. 그 다음에 구역의 지정권자도 지정권자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기야. 지정권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다. 자, 그럼 국토부 장관이 여기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는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예외. 거기 보니까 첫째 굵게 돼 있죠. 여기는 국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청. 세 번째 제한. 빨리빨리 크게 봐요.
일부러 내가 여러분 빨리 보라고 굵은 글씨로 줄까지 쳐놨잖아. 보여요? 국가 요청 제한.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간의 협의가 안 된 경우. 자, 협의가 안 된 경우. 뭐가 안 된 경우? 자, 협의가 안 된 경우. 그 다음에 천재지변. 이 5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누구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가 국가, 요청, 제한, 협의가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거죠. 자, 그럼 볼까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거. 거기다가 판교 신도시라고 메모해 두십시오. 대표적인 케이스가 판교 신도시가 국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관계종합행정기관장에 요청하는 경우. 요청. 그 다음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구역 지정을 제한한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대도시장이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높은 사람 국장이 지정할 수밖에 없죠. 천재지변, 재가 지진이 발생했다, 물난리가 발생했다, 태풍이 왔다, 화산이 폭발했다. 이럴 때는 급하니까 국장이 지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다 같이 국가, 요청, 제한,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시작. 국가, 요청, 제한,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이럴 때는 누가? 국장이 지정한다. 잘 보십시오. 아까 여기서 먼저 구역을 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짤 때 공자생도 삼직구하고 그 다음에 구역의 지정권자에서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하고 계획도 개발계획 수립도 지정권자가 수립합니다. 똑같아요. 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구역을 지정하는 사유는 국가 요청 제한과 협의 안 된 게 천재지변인데 여기서 요청하고 제한을 보라 말이에요. 요청은 행정기관에게 뭐 해달라고 할 때 요청이야.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요청이라는 거야. 좀 몰입을 해요. 몰입, 집중. 들을 때만큼은. 공부 들으면서 수업하면서 장독대 문 열어놓고 왔는데 유치원에 두드려 맞을까 이런 걱정하면 공부 안 된다고요. 다 버리라니까 공부할 때만큼은 몰입하라고. 나 몰입하면 무조건 합격이야. 자,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요청하는 것,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건 요청이야. 자, 그럼 제안은 비행이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에게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안이라고요. 그럼 자, 봐봐. 방금 공공기관은 행정청 아니에요. 행정청 아니라고요. 비행. 그러니까 비행정청이니까 요청이 아니고 제안이지. 오케이? 근데 요청은 누구가 요청한 거야?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이야, 장관. 중앙행정기관장이 국장에게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장에게. 장관이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 하는 거니까 요청이라는 말 나온 거죠. 아시겠죠? 제안은 공공기관도 행정청 아니에요. 비행정청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행정청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제안이야. 근데 이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그럴 때는 국장에게 해라 이 뜻이야. 그러면 예를 공공기관이 20만 제곱미터의 구역 지정을 제한은 누구한테 할까요? 뭐요? 아니,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만 제곱미터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이 사람한테 할 거 아니요. 참네. 누구한테? 30만 이상이 될 때는 누구한테 한다고? 국장에게. 뭐 좀 생각을 좀 해야지, 생각을. 아시겠어요? 선생님, 너무 머리크지 마세요. 내가 자꾸, 내가 뭐라 그런 거야, 지금? 머릿속에 콕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그 정도도 뭐 이해가 못하고 안 되는 거죠. 제한. 아시겠죠? 국가 요청 제한, 협의 안 된 경우 천재지변. 이 5가지는
누가 구역을 정한다? 국장이 구역을 지정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은 너무 넓으면은 쪼개야 되겠고, 너무 좁으면은 합쳐야 되겠지. 합치는 거는 결합이고. 이걸 웃지도. 합치고 결합하는 거는 최소 단위 면적이 있어. 얼마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이야. 저 빨리빨리 좀 봐. 얼마 이상? 10,000제곱미터. 이 책 얼마나 공부하기 좋게 해줘서 눈에 굵게 튀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굵게 표시까지 해주고. 아, 참네. 오케이? 10,000제곱미터 줄지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지정의 요청. 잘 봐요. 시군구청장은 누구에게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서 오세요. 시군구청장은 누구에게? 저렇게 우리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야, 짝꿍을 잘 만나야 돼. 몇 페이지 하는가 다 이야기해주고 말이야. 어디 가도 그래. 22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보이나요? 그럼 요청은요, 시군구청장이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누구에게? 자신있게 이 얘기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누구에게? 그럼 줄 쳐야지.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야? 그러면 왜 줄 쳤을까요? 왜 줄 쳤을까요?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여기 저기, 야, 이 사람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내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주는 이유가 있지. 제발 들어봐요. 시험 문제 나왔어. 시군구청장은 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권자에게 요청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틀린다 이거야. 그런데 줄처락한 거야. 지정권자가 아니라고요. 누구예요? 왜? 지정권자가 국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정권자지. 안 그래요?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와서 학생들이 당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은 누구에게? 높은 사람인 시도지사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지 국장이나 이들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정권자로 고치면 틀린다. 아시겠죠? 그럼 시군구청장은 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면 참 그럴듯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틀린 거란 말이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 한 문제 때문에 1년을 공부 더 하는 수험생들이 수두룩하다니까 대한민국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한은 어떻게 하느냐. 밑에 제한. 국가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자, 둘치고 누구를 제외했어? 국가와 지자체와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제한을 하냐 이거야. 그러면 원칙은 특도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 누구에게? 특도 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을 한다 이 뜻이고.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빨빨 봐요.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여기도 여러분 잘 봐요. 여기도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야.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국장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비행정청이 원칙은 누구에게? 특도시군구청이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데 공공기관장, 공공기관하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는 국장에게 직접 제한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LH공사 사장이 2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20만 제곱미터에 그러면 누구에게 제한을 하는 거야? 국장이 아니잖아요. 맞죠? 누구에게? 시도지사에 제한.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놓고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제한할 때. 자, 여기서 이제 토지 등 토지 소유자가, 여기 토지 등 가면 안 돼. 토지 소유자, 그렇죠? 소유자 등의 동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구역의 지정을 제한한다. 뭐를 제한한다? 자, 민간 시행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그럴 때는 면적의 얼마?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그렇죠.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는 이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거 3분의 2의 동의다.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한다. 그럴 때는 면적의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이라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받는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저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한을 했죠?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한을 했다. 그러면 제한을 아까 누구에게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특도시군구청장에게 제한을 한 거죠. 그럼 제한은 결과를 특도시군구청장이 결과를 몇 개월 내에 1월 이내에 결과를 뭐 한다? 통보를 해준다.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연장도 몇 개월? 연장도 1개월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럼 이런 걸 왜 설명하느냐? 공부가 조금만 돼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앞에 국계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을 할 때 입안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지산용,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이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의 결과는 45일 이내에 통보한다 했죠. 연장은 1회에 하나요? 30일 연장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생각이 나요? 안 나는 게 정상이지 뭐. 괜히 만들어서 여러분 끌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공법에는요. 국계법에도 관리계획의 입안에 제한이 있고 도시개발법에도 구역의 지정 제한이 있고 정비법에도 정비계획 입안에 제한이 있고 이런 제한 제도가 많다고요. 이런 걸 같이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이야. 내 말은. 아시겠죠? 지금은 1, 2월이니까 할 필요가 없지만 합격을 하려면 그런 거는 비교가 돼줘야 돼. 아시겠죠? 나중에 정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요를 같이 보자 이게. 그래서 개발법은 구역지정제한은 1개월 내에 결과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해서 결과 통보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구역의 지정의 요건입니다. 자, 구역을 지정할 때 요건은 도시적 안과 도시적 밖으로 봅니다. 그 도시적 안에 구역 지정의 요건은 일단은 주상생자, 다 같이. 주상생자가 1만이야. 시작. 1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그럼 여기서 봐. 주상생자 1만 가면 우리 국계법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이 똑같잖아.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도 주상생자 1만. 거기는 미만이었고 여기는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국계법 시간에도 요 미만으로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고 이상으로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든가 지정하든가 아니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주상생자 1만.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3만이야.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실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 공업지역은 3만인데요. 주상생자는 1만이고 공업지역은 3만인데 도시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하고 다른 거는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면적 주상생자 1만, 공업지역 3만. 거기서 내가 강의할 때 주상생자 1만, 공갈 치는 놈 3만 두고 보자 5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보존녹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은 보존녹지는 보존해야 되는 땅이니까 개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야. 보존녹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존녹지는 없다. 그걸 기억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적 밖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 그럼 거기 들어봐요. 30만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얼마죠? 3 곱하면 된다 했잖아. 3 곱하면. 얼마야? 예? 3 곱하고 소수 앞으로 당기면 돼. 한 줄만. 9만이지. 3, 4만 9니까. 얼마? 9만 평이 9만 평. 오케이? 10만 안 되죠. 33만이 돼야 10만 평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30만 제곱미터 9만 평 정도 이상 이때 밖에다가 도시 지역 밖에 그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지정할 때는 얼마가 돼야 돼? 30만 제곱 이상이 돼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일 때 정할 수 있어.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아연 초사 이렇게 나같이 아연 초사.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 도시지역 안에는 주상생자가 1만이고 공업지역이 3만이야.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는 30만 제곱미터인데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객이 포함되어 아파트 동그라미, 연립 동그라미, 10만 동그라미, 초등학교 동그라미, 4차로 이상의 도로 동그라미. 줄까지 다 쳐놨고 굵게 표시까지 해놨는데 동그라미 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고 어쩌하노. 다 해서요? 자, 그럼 그거 연결하니까 다 같이 아연초사 시작. 아파트 연립계획이 수립된 경우고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4차로 이상의 도로망 설치 계획이 나와 있다. 그럴 때는 30만이 아니고 얼마면 된다? 10만 제곱미터이면 된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 이 지역을 개발구역을 할 때 관리지역이래.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 관리지역 도시지역 바깥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개발구를 정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런데 이미 초등학교 있고 도로망이 나와 있고 기반시설이 구축이 돼 있다 이거야. 구축이 돼 있으니까 이때는 미니 신도시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되는 거야. 무슨 신도시? 작은 미니 신도시야. 그래서 우리 일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의 수도권에 3번이란 경기도 3번 칸은 3번시 들어보셨죠? 3번이 바로 대표적인 이런 미니 신도시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그래서 여러분 개발구역에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거잖아. 이런 지역을 우리가 미개발 지역이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런 지역에다가 구역을 정하면 아까처럼 앞에 나와 있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지정요건에 적용배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별표 써놓으세요. 자, 요건에 적용 배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면적에 관계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다. 자,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 그럼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취계 지국이야. 자, 박스 안에 보니까 1번에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기구잖아요. 맞죠? 그리고 2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3번 국가균형발전에다가 취계지국 시작. 취계지국,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우. 자, 이럴 때는 뭐에 관계없이. 자, 그럼 보기 들어봐. 이거 설명해 줄 때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다가 자연녹지야. 우리가 취락지구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불악. 마을이라고 했잖아, 마을. 그럼 취락지구는 어느 지역에 지정돼? 녹관, 농자, 계도, 녹지나 관리나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그죠? 개발진흥지구, 이런 녹관, 농자, 계도,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되는 것이 집단취락. 나머지 요거
녹관 농지안에 지정되는 것이 자연 취락이야. 그럼 여기다가 자연 녹지 지역이야. 여기는 마을이 있어. 이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다 이게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자연 녹지 지역의 기준 면적은 주거, 상업,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기준 면적이 얼마죠? 얼마?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자연 녹지 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 취락지구가 3,000제곱미터야. 그럼 요때는 이 취락지구는 뭐에 관계없이 규모 10,00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도 요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돈 좀 있는 사람은 요런 거를 좀 해가지고 돈 벌어. 쓸데없이 그 원룸이나 투룸 이런 거 사가지고 내다 팔 그 돈 몇 푼도 안 돼, 한마디로. 그래서 요거 마을 통째로 사버려, 변두리에. 별로 안 비싸. 돈 좀 있는 사람 금융자금 좀 빌리지 뭐. 그 빌려가 통째로 사가지고 개발구역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 사업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파트 몇 동 지어서 분양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반서를 쫙 구축해주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개발 사업하면 졸지에 용도지역이 바뀌고 이렇게 탈바꿈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거를 잘 활용한 중개업자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취계지구야.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계획. 여기 다시 한번 더 볼까?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의 기준면적이 얼마예요? 주상생자. 자, 빨리빨리 10,000제곱미터. 좀 같이 좀 놀자고요, 한마디로. 다 주상생자.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1만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졌다고. 무슨 구역으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예요, 선생님? 늦게 오셨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역이라고 했지? 네 이야기 들어서 안 들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들었죠? 예, 왜 그래요? 건폐율 용적을 높여주고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이잖아. 우리 동네 잘 살게 하기 위한 지역이니까. 맞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진 이 구역이 상업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졌는데 이게 5천밖에 안 돼. 그럼 상업지역은 많이 돼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에 관계없이 규모 많이 안 되더라도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취계지국이란 말이야. 다시 취계지국 시작. 취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적 협의에 정하는 구역 이런 경우는 뭐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개 이상 지역은 넘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을 정한다. 자, 구역을 정할 때 224페이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느냐? 나머지 경우하고 똑같아. 계획을 수립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먼저 아까 봤죠? 제안 플러스 요청. 요 절차를 거쳐서 기초조사.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 이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 절차 거쳐서 이걸 이제 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의 절차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힌트. 기공지수협심. 성금이씨. 광역도시 수립 절차 시작. 기공지수협심승공열. 맞아요? 다음에 김철수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아야 나는 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면 우리 관리계획이랑 기본계획도 기공지수 협심 성공열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조사. 그 다음에 여기는 주민의 의견 청취인데 의견 청취가 2가지예요. 공청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공청회는 전문가 의견 수립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전문가 의견 수립하는 것이고 주민 의견 청취는 공람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립하는 거야. 여기는 14예요. 여기 공청회는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공청회 거쳐야 돼. 아시겠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무슨 절차? 심의 절차 거쳐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다. 이런 절차로 지정되는 게 도시개발구역이다. 그거 다 적어는 안 돼. 아 참네. 페이지 224페이지 개발계획 수립 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합의 설립인가 시행자 지정 실시행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여기서 기초조사에 줄치고 페이지 224페이지 기초조사 보입니까? 자 기초조사는 우리 앞에서 광역이랑 기본계획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임의적이다. 임의적인 절차다. 거기 줄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줄쳐두시고 의견 청취는 오른쪽에 공람 절차를 거치는데 공람에 이번에 동그라미 공람에 14일 이상 거기 줄쳐두시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0만 미만일 때는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신문에 공고 안 한다. 그거 줄 서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통보는 제일 끝에 결과 통보는 220 제일 밑에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가 나옵니다. 226페이지. 자, 공청회는 구역 면적이 얼마 이상 줄쳐놨잖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일 때 의무적으로 공람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것만 줄쳐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협의와 심의입니다. 227페이지 3번 협의심의. 행정기관장의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죠. 구역의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은 관보나 공보에다가 고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구역을 지정고시할 때는 국장에게 구역이 지정했습니다라고 통보해줘야 된다.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구역이 정해지면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다음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느냐 이거야. 자, 여기서 봅시다. 구역이 이렇게 지정고시가 되면은 그 지역이 비록 도시적 밖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봅니다. 도시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걸로 본다. 자, 그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고시의 의제 거기 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 안의 행위자. 자, 그러니까 이 구역이 정해지면 그게 도시적 바깥 관리지역이 도시적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건 도시적이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면 그 안에 구역이 정해져서 그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하는 구역이니까 개인이 함부로 집을 짓거나 이런 개발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개발행위가 금지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할 수 있다. 이게 개발행위, 도시개발구역 안의 행위 제한이죠. 그러면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건물 토토토에다가 플러스가 더 돼 있죠. 나무 심고 베고 심고 베고 그러니까 베는 거는 벌채 심는 거는 제식 그러니까 인목 중목의 제식과 벌채 이게 들어갔죠.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추가된 것이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이 대용이 추가됐죠. 이런 걸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228페이지 보니까 1번 건물의 건축에 보니까 끝에 대수선과 용도 변경 거기 줄쳐두시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 이게 개발행위보다 추가된 것이 이런 게 추가됐다. 그래서 건물 도도도다. 그리고 나무 심고 베고 이런 행위 할 때는 허가받고 하라. 이것이 개발행위 경우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허가 없이도 가능한 행위가 있다. 그게 바로 응급조치.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3번 방갈로 3번이죠. 허가 없이 가능한 거 응급조치. 뭐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이런 거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일 밑에 국계법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이 준용이 된다. 뭐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구역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230페이지 해제가 있는데 구역이 정해지면 영원히 이렇게 개발을 규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구역이 정해지면 오래 부담이 되니까 이 마지막으로 5번째 구역의 해제 가능. 해제도 딱 구분을 해놨죠. 요거 구분해야 돼. 해제도 구역 계획 수립과 구역을 동시에 계획 수립과 구역을 동시에 지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구역을 정해놓고 선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계획을 수립한 경우. 자, 그러면 개발 계획과 구역을 동시에 수립을 했다, 지정했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이 되고, 구역 지정됐죠? 되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인가신청이 없다. 실시계획에 인가신청이 없다. 인가신청이 없다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된다.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된 날에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된다. 이게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공고일의 다음 날에 구역이 끝났다. 해제됐다. 이게 해제예요. 자, 그 다음에 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짠다. 그러면 구역이 지정 고시가 돼서 구역 지정 여기 있을게요. 자, 여기 구역 지정 고시. 자, 구역 지정 고시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정 고시가 되고 2년 이내에 개발 계획을 짜야 돼. 개발 계획. 근데 2년 내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 그러면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가. 이때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지정했고요. 내가 일부러 비좁으니까 옮겼어요. 자, 이거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인데 여기서 개발구역의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계획이 나오고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 없다. 인가신청이 없으면 여기는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데 이때도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도 간단한데 자, 이거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면 돼. 계획은 일단 정리하면 계획은 2년, 실시계획은 무조건 3년, 그 다음에 공사 끝났다, 완료가 됐다, 환제 처분 끝났다, 다음 날. 그럼 이건 무조건 다음 날에 해제가 되죠. 그런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요때 규모가 330만 이상이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그 다음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했을 때 그때 계획이 수립되고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없다. 요때는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없다. 그때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규모가. 그러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이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 2년, 실시 3년, 공사 완료,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해제가 되는데 330만이면 5년이다.
다만 여기서 실시계획 인가 구역의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짤 때 여기서는 330만이 이상이라 하더라도 5년 카는 말이 안 나온다 이게.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해제사유가 1번은 개발계획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해제되는데 첫 번 방갈로 1번이 여기는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해제. 공사 끝났을 때 해제. 여기는 5년이라는 말이 안 나와. 2번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그때는 구역이 지정이 되고 2년 내에 계획이 안 나오면 2년 되는 다음 날인데 그때 330만 이상 그 면적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인데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가 330만이야. 그거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를 안 적었네. 330만 메모하시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3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이때도 3년인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330만 이상이다. 그러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이다.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이 이게 안 적어놨네. 이게 나의 미스. 여기는 330만이라고 여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해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제가 되면 원래 지역으로 되돌려줘야 되는데요. 원래 지역으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다 되도록 가요. 근데 요때 공사가 완료가 되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제했을 때 요때 해제가 됐을 때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공사 이미 다 끝난 거를 옛날로 돌리도록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것만 빼고는 다 환원됐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이제 구역이 정해지고 해제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정리할게요. 아시겠죠?